포 하나만 덜렁 달린 무포탑 전차 스트리스방 103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상남자답게 포 하나로 승부하겠다는 전차 스트리스방 103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차 대전 당시 스웨덴은 중립이었지만 힘이 없으면 당하는 꼴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중립국이긴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했죠. 2차 대전이 끝나자 동유럽 국가들이 모인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생겼고 이를 견제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생겼습니다. 두 거대한 집단 사이에 있는 스웨덴은 언제 공격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위치였죠. 그래서 공격할 일은 없어도 방어 준비는 철저히 해둬야만 했습니다. 스웨덴의 지형은 북쪽에 가까워 엄청난 추위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동시에 숲이 울창했습니다. 겨울에는 엄청난 추위로 땅이 꽁꽁 얼어붙었고 반대로 여름에는 숲이 녹으면서 질척하게 바뀌어버리는 마치 러시아와 같은 기후를 자랑했는데요. 기존에 운용하던 센츄리온 전차는 영국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스웨덴에 적합하지도 않았고 시간도 어느 정도 흘러 스웨덴만의 전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스웨덴은 일반적인 유럽의 기후와 다르기에 일반적인 전차를 운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었고 그래서 스웨덴에 딱 맞는 전차의 개발에 착수하게 되죠. 스웨덴의 조건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방어에 특화되어 있어야 하며 매복을 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산림과 진흙탕에서 기동성이 좋아야 하며 얼음판에서도 주행이 가능해야 하고 결정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스웨덴은 1956년부터 이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차 개발에 착수했고 스트리스방 KLV 중전차를 만들었는데 요동식 포탑에 155mm 구경의 활강포를 장착해 오는 건 뭐든 다 부숴버리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스트리스방 KLV는 고급 장갑을 장착하고 기동성까지 높은 미제나 영국제 50톤급 전차나 가벼운 장갑에 준수한 기동성을 갖춘 독일제나 프랑스제 30톤급 전차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과 6.25 전쟁에서 나온 한 연구 결과는 전차는 전폭이 긴 것보다 전고가 높은 것이 더 쉽게 공격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방어하는 입장에서 굳이 전고만 높이는 포탑이 필요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포탑으로 인해 생기는 취약점까지 없애버리고자 과감하게 포탑을 없애버렸죠. 이 과정에서 전차의重量도 낮출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렇게 스웨덴의 새로운 전차는 2차 대전 당시에나 볼 수 있었던 무조건 전차만 때리는 구축전차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포탑을 없애고 나니 문제가 있었는데요. 조준하려면 전차 자체의 방향을 바꿔야 했으며 그러다 보니 정밀한 조준은 어려워지면서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 문제는 차체가 앞뒤 양옆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게 자동화된 변속장치와 현가장치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주포를 차체의 수평으로 고정시킨 탓에 사격 안정성이 떨어져서 전차의 주행 중 발사 정확도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스웨덴군은 어차피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기대하려면 전차가 정지 상태에서 사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렇게 세상에 나오게 된 전차는 바짝 엎드려 있는 외형을 가진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스웨덴군은 생각보다 미래지향적인 모습에 반해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를 구매하는 대신 이 전차를 양산하기로 결정했고 전차의 이름은 스트리스방 103으로 정했죠. 여기서 스트리스방은 스웨덴어로 전차라는 의미이고 103은 100mm 주포를 단 세 번째 전차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트리스방 103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리스방 103은 전장 9m에 전폭 3.6m, 전고 2.14m이며 중량은 39.7톤에 승무원은 3명이고 무장은 보포스 L74 105mm, L62 강선포에 7.62mm KSP 기관총 2문, 7.62mm KSP 58 대공기관총 1문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60km에 항속거리는 390km입니다. 스트리스방 103은 시제 차량 10대를 먼저 생산해 육군에서 시험적으로 운용했는데요. 생긴 것부터 성능까지 전부 다 독특했고 그 어떤 전차보다 숲에서 운용하기 좋았죠. 다른 전차들은 숲속의 나무들과 부딪혀 포신을 제대로 돌리지도 못했는데 돌릴 포탑이 없는 스트리스방 103은 그럴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스방 103의 운용 방법은 정말 독특했는데요. 산기슭에 스트리스방 103이 길목에 주포를 조준하고 있는 채로 숨어있다가 적이 접근하면 포를 쏘고 후진으로 튀어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후방 조종수가 따로 있었죠. 스트리스방 103은 차체가 워낙 낮아 조그만 구덩이라도 충분히 숨을 수 있었고 차체를 회전할 일도 없기 때문에 나무에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포탄이 빗나갔을 때는 차체를 빠르게 후진했다가 약간 각도를 틀어 전진해 적을 재조준하는 식으로 운용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스트리스방 103의 특징 때문에 앞모습만 적에게 노출되는데요. 그래서 전면 장갑을 특히 단단하게 만들었죠. 전차 하부에는 삼날이 달려있는데 삼날로 땅을 판 뒤 구덩이에 전차를 숨기기 위해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적용된 스트리스방 103은 정말 매복에 특화되었습니다. 1960년대 기준으로는 이렇게 전차들이 숲에서 숨어서 포를 쏘고 튀는데 주변은 숲이라 쫓아갈 수도 없고 땅은 물러서 잘 움직이지도 않으니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스웨덴은 스트리스방 103을 총 290대 생산해 실전 배치했는데요. 물론 스웨덴은 중립국의 위치를 잘 지켜서 전쟁에 연루된 적이 없기에 실제로 사용하진 못했지만 모의전을 수행했을 때 스웨덴에 보급된 레오파르트 2를 상대로 성공적인 방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도 모든 레오파르트 2를 격파하고 스트리스방 103은 단 한 대만 손실을 입었죠. 어떻게 보면 실용성이 떨어질 것 같은 신박한 개념의 전차이지만 스웨덴을 방어하기에는 그야말로 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리스방 103은 1990년대부터 대부분 도태되어 승리를 거둔 상대인 레오파르트 2로 대체되었는데요. 전차가 방어용 무기가 아닌 공격용 무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포탑이 있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스트리스방 103은 회전 포탑이 설치된 같은 등급의 전차들과 비교하면 측면에서 나타난 적에 대한 대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스트리스방 103도 이 점을 모르지 않아서 전차장이 포수보다 먼저 적을 발견하면 운전수와 포수의 차량 통제권을 빼앗아 직접 전차를 움직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차장이 적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운전수에게 지시하는 다른 전차들보다 대응 속도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근거리에서 움직이는 적을 향해 포를 조준해야 할 경우에는 회전 포탑이 설치된 전차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측면에서 기습당하거나 근거리에서 적 전차와 마주치게 되면 스트리스방 103은 일방적으로 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단단하다는 전면 장갑조차 소련의 125mm 날개 한정 분리철갑탄에 관통당하면서 스웨덴군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스웨덴군은 전면 장갑을 추가하고 성능을 끌어올린 개량형을 내놓았지만 결국 스트리스방 103의 뒤를 이을 전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스트리스방 2000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전차를 개발했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이 무너지자 프로젝트도 자연스럽게 취소됐습니다. 스웨덴은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는 것보다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하는 게 싸게 먹힌다고 여겨 스트리스방 103을 1997년까지 모두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레오파르트 2에 물려줬는데요. 그렇게 스트리스방 103은 실전에는 투입된 적이 없는 채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전차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운용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사실이죠. 스트리스방 103 같은 전차는 다시 나오지 않겠지만 첫째는 48초 만에 14발을 발사할 수 있다는 반드카논 원자주포에 사용되어 2003년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스트리스방 103이나 반드카논 1이나 역시 무기는 그렇게 생겨먹은 이유와 그렇게 작동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려주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전차인데 포탑이 없다. 스트리스방 103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